어르신, 이 약은 혈압약이 아니에요. 수면제 성분이 강한데요. 약사의 말에 말순의 손이 떨렸다. 혜진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왜,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집에 돌아온 말순이 혜진이를 추궁했다. 혜진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을 햇살이 살짝 기울어진 오후, 박말수는 베란다 작은 의자에 앉아 아래층 놀이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지만 그 소리마저도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70이 넘어서니 하루하루가 참 길고도 짧게 느껴지죠. 길다고 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고 짧다고 하면 남은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벌써 오후 3시네. 말수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늘 이 시간대가 가장 외롭습니다. 남편 박동기가 살아계실 때는 이맘때면 함께 동네 한 바퀴 돌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걷기도 무섭고 귀찮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가고 뭘 해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하이힐 소리죠. 말순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오는 소리였거든요. 요즘 혜진이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들러서 안부를 묻고 약도 챙겨주고 반찬도 가져다 줍니다. 고마운 일이죠. 어머니, 안 계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현관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있어. 들어와. 말수는 불이 나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혜진이는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오늘도 검은색 재킷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어제 전화드렸을 때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던데. 혜진이는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런데 혜진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준호는 요즘 회사 일이 많다던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걱정 마세요. 혜진이는 부엌으로 향하며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드실 미역국 끓여왔고 밑반찬도 새로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혜진이는 작은 약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 내 약. 고맙다, 혜진아. 너 없으면 난 정말 어쩔 뻔했니? 말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관절염약까지 먹어야 할 약이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 혜진이가 미리 날짜별로 나누어 봉지에 다 가주니까 참 편했거든요. 당연한 일하는 건데요, 뭘.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혜진이는 말하면서도 냉장고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반찬들을 버리고 새 반찬을 넣고 유통기한도 확인하고 참 세심합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혜진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아들 준호가 혜진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그저 그렇고 학벌도 특별하지 않고 외모도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이렇게 알뜰하고 성실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말도 잘 들어주고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뭐든지 먼저 챙겨주려고 합니다. 혜진아, 너 정말 고맙다.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뒀나 보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저 부끄러워요. 저야말로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합니다.
혜진이는 부엌일을 마치고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혈압 관리 더 잘하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안 먹을 이유가 어디 있겠니? 말순은 혜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혜진아, 너희 둘은 언제 애 가질 생각이니? 내가 살아있을 때 증손자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혜진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뭐. 너무 걱정 마세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혜진이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준호 퇴근하면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약 꼭 챙겨 드시고 뭔가 이상하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고생 많았다. 말수는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혜진이가 떠나고 나서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혜진이가 놓고 간 약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삼키고 나니 마음이 한결 든든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늙어가는 게 그나마 덜 무섭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말수는 베란다로 나가 멀어져가는 혜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며느리 혜진이가 잘 챙겨줘서 고맙지. 밤이 깊어갔지만 말순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외로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감정들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말순은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럴까? 말수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안색이 예전보다 누렇게 뜨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잠도 깊이 못 자고 자다가도 자꾸 깨어나곤 했거든요. 그날 오후 동네 친구 영숙이가 놀러 왔습니다. 영숙이는 말순과 같은 또래로 이 아파트 단지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둘은 자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곤 했지요. 말순아,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영숙이는 말순을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어지럽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말순은 찻잔을 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픈 게 늘어가네. 병원은 다녀봤어?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 혜진이가 약도 잘 챙겨주고 있고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수는 부엌 선반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혜진이가 날짜별로 다 나눠서 싸줘서 편하게 먹고 있어. 영숙이는 잠깐 말순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아, 너 혜진이랑 요즘 어째? 사이 괜찮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혜진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말순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며느리들이 좀 그렇잖아.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론 다른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영숙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 같은 거 말이야. 사람 마음이란 게 모르는 거라서. 영수가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 혜진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말수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의심 많이 하지 마. 혜진이는 진짜 착한 애라고.
그래, 그래. 내가 괜한 소리 했네. 미안해. 영숙이는 손을 저으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믿지만 말고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숙이가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모르는 거야. 재산 문제. 조심해. 이런 단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혜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약봉지를 들고 왔지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혜진이는 말순의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좀 어지럽고 그래. 나이가 나이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말수는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혜진이는 새 약봉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걸로 바꿔봤어요. 혈압 조절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혜진이가 건네는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혜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고 초조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너 괜찮니? 뭔가 바쁜 것 같은데.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 네. 준호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요즘 좀 바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혜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약 드시고 뭔가 이상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응, 알겠어. 고마워, 혜진아. 말수는 약봉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가 떠나고 나서 말수는 약봉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색깔도 약간 다르고 크기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기분 탓인가?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키고 나니 목이 좀 쓰라렸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맛이었지요. 약을 먹고 1시간쯤 지나자 말수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어지럼증이었거든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이상하네. 말수는 소파에 기대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가슴도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두근거렸지만 오늘은 정말 심했어요. 마치 계단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 숨이 차고 가슴이 막 뛰었거든요. 말수는 침실로 가서 누워보려고 했지만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지요. 겨우겨우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어지럼증은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약이 몸에 안 맞는 건가?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조심해. 사람 마음이란 모르는 거야.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혜진이가 날 해칠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다가도 자꾸 깨어났고 꿈도 이상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악몽을 꾸기도 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일어나니 몸이 더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말수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말순의 몸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가슴 두근거림도 심해져서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혜진이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혜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아직 안 먹었어. 점심 먹고 먹으려고 했는데. 말수는 소파에 앉아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 보였거든요. 그럼 지금 드세요. 혈압약은 정시에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혜진이는 새 약봉지를 꺼내며 재촉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서두르는 모습이었지요. 말수는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입에 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쓴맛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입에 넣었으니 어쩔 수 없이 삼켰습니다. 혜진아, 이 약 평소 먹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죠. 약국에서 더 좋은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효과도 더 좋고. 혜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약을 먹고 30분 정도 지나자 말수는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했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어떻게 된 거지? 말수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리가 어찌나 어지러운지 똑바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말수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큰 소리가 나면서 커피 테이블에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놀란 듯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혜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혜진이의 표정이 놀라기는 했지만 뭔가 진짜 놀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아, 나 정말 이상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 말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혜진이는 말순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평소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거든요. 말순이 다시 소파에 앉자 혜진이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런데 이상해. 약 먹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약이 문제가 있을 리 없어요. 제가 직접 약국에서 받아온 거라고요. 말수는 혜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던 따뜻하고 정다운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의 물건 보듯이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너 괜찮니? 표정이 좀 이상한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놀란 것뿐이에요. 혜진이는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방금 전에 본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혜진이가 깨진 찻잔을 치우고 있는 동안 말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모르는 거야. 조심해. 그리고 방금 본 혜진이의 그 차가운 눈빛.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혜진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고생 많았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혜진이가 떠나고 나서 말수는 약봉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이 약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걸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혜진이가 약을 가져오면 몰래 하나를 남겨두고 약국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고 검은 박스 같은 것이 책장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저게 뭐지? 말수는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작은 렌즈가 달려 있고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말수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진이가 설치한 건가? 아니면 준호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이런 걸 설치했을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그날 밤 꿈에서 말수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말수는 계속 도망쳤지만 점점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새벽에 깨어난 말수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부엌으로 나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 구석에 그 작은 박스를 바라봤어요.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정말 의심병에 걸린 건가?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에 본 혜진이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 있는 그 작은 검은 박스도 신경이 쓰였어요. 오늘은 꼭 약국에 가봐야겠어.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혜진이가 주는 약이 정말 자신이 먹어야 할 약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서 말수는 어제 먹고 남은 약을 작은 봉지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약국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라 약사 선생님과도 안면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가 필요하신가요? 약사 김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르신, 이 약들 어디서 받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가져다 줬는데요. 혈압약이라고 하던데.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돋보기를 끼고 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혈압약이 아니에요. 이건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약이고 이쪽은 신경안정제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건 김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면제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용량도 꽤 강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불면증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약이죠. 혈압약은 전혀 아니에요. 김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약들을 계속 드셨다면
어지럼증이나 심계항진 같은 부작용이 있으셨을 텐데요.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약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혜진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혈압약이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준 거였어요. 그럼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량이 강하니까 계속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 나이에는 더욱 그렇죠.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김 선생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혜진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왜 수면제를 혈압약이라고 속였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말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혜진이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네요. 어머니, 안 계세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말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진이는 평소처럼 새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 쓰러지셔서 걱정했어요. 혜진아, 너 나한테 할 말이 없니? 말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먹는 약 말이야. 정말 혈압약이 맞니? 말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럼 이건 뭐니? 말수는 약국에서 받은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약사가 이건 수면제라고 하던데.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요즘 잠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간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혈압약이라고 거짓말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약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길래 그냥 간단히 설명드린 거예요. 혜진이는 변명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나 바보 아니야. 수면제랑 혈압약이 어떻게 같아? 말수는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용량도 너무 강하다고 하던데. 이걸 계속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어머니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요. 혜진이의 목소리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생각해서? 말수는 비웃었습니다. 나를 재우려고? 왜? 무슨 이유로? 혜진이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예민하다고?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말수는 혜진이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그 차가움을 보았습니다. 어제 본 것과 같은 마치 자신을 물건 보듯 하는 그 시선이었어요. 혜진아, 솔직히 말해. 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말수는 다가가서 혜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혜진이는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혜진이의 표정에는 뭔가 감춘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나 더 이상 그 약 안 먹겠어.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약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왜? 왜 꼭 먹어야 하는데? 말순이 따져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오늘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혜진아, 도망가지 마. 제대로 얘기하자. 말순이 붙잡으려 했지만 혜진이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얘기해요. 혜진이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혜진이가 떠나고 나서 말순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거실 구석의 그 작은 검은 박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것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말순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혜진이가 놓고 간 새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혜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은 들렀는데 벌써 사흘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말순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혜진이가 안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혜진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드디어 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뭔가 많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의 인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진아, 어디 갔었니? 며칠 동안 소식이 없더라. 말순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좀 바빴어요. 혜진이는 손에 든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말순은 그 봉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무슨 약이니? 이번에는 정말 혈압약이에요. 제가 직접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온 거예요.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드세요. 안 드시면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말순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시잖아요. 약 안 드시면 뇌졸중 올 수도 있어요. 혜진이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진이의 표정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혜진아,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잊었니?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진짜 혈압약이에요. 혜진이는 봉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도 있어요. 혜진이는 처방전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 같았어요. 의사 이름과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거든요. 말순은 처방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혈압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혈압약이야? 말순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잘못한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예요. 말수는 고민했습니다. 혜진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한 번 더 믿어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처방전까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한 알만 먹어볼게. 말수는 결국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네, 천천히 드세요. 물도 많이 드시고요. 말수는 약 한 알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이번에는 쓴맛이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진짜 혈압약인가 싶었거든요. 잘 드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혜진이는 말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10분 정도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역시 이번에는 진짜 혈압약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혜진이도 옆에서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숨 쉬는 것도 조금씩 어려워졌어요. 어지럼증도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혜진아, 나 좀 이상해. 말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혜진이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놀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말수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말수는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말순에 흐려져가는 시야 속에서 혜진이의 표정은 놀라기보다는 차가웠습니다. 이게 대체 왜? 말순은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거든요. 혜진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거는 혜진이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그 얼굴에는 이상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말수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였어요. 거실 구석에 있는 그 작은 검은 박스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더욱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지?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게 거기 있지? 그때 혜진이가 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말수는 가까스로 혜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혜진이는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혜진이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것이 말순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말순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환자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혈압약 드시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혜진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지고 나서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실 구석에 있는 그 작은 검은 박스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말이에요. 병원 응급실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말수는 의식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누군가가 자신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고 흐릿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저는 며느리입니다. 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걱정스러운 톤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왠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으셔서 약을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혈압약만으로는 이런 증상이 나오기 어려운데 다른 약물도 함께 복용하신 건 아닌가요? 그럴 리가요. 저는 혈압약만 드렸는데 혜진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처방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의사가 요청했습니다. 말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자신은 혜진이가 준 약 한 알밖에 먹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말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준호는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준호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약을 좀 봐라. 말순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귀를 가까이 대며 물었습니다. 약, 이상해. 혜진이가 준 약이.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준호는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어머니가 뭔 약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의식이 흐릿하셔서 헛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혜진이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준호는 의사와 함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이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의사가 가족과만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혈중에서 여러 가지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리고 정체불명의 화합물까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혈압약만 드셨는데.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혈압약 성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약물들이 더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수면제 성분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수면제를 왜? 의사 선생님, 그럼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약들을 드신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이런 약물들을 구해서 복용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누군가가.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병실로 돌아가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가쁘게 들릴락 말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어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 혜진이가. 혜진아, 어머니 약은 어디서 받아온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요. 제가 직접 가서 받아왔어요.
혜진이는 빨리 대답했습니다. 처방전 좀 봐도 될까? 혜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처방전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병원 이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병원 어디야? 처음 들어보는데. 아, 새로 생긴 곳이에요. 약값이 저렴해서 거기로 갔어요. 혜진이의 대답은 빨랐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으로 그 병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의 병원은 없었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혜진아, 이상한데? 이 병원이 없어. 검색해도 안 나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갔는데. 그럼 주소라도 말해봐.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저기. 혜진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다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깨셨어요? 준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에 가서 CCTV를. 말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CCTV요? 어머니, 우리 집에 CCTV 없는데요.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거실, 구석, 검은 박스. 말순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빨간 불빛. 준호는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어머니가 CCTV 얘기를 하시는데 너 혹시 뭔가 설치한 거 있어?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헛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혜진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짜 처방전, 약물 과다 복용,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혜진이에 대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 혜진아, 나 어머니 집에 가봐야겠어. 너는 여기 있어.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굳이 지금 가야 해?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혜진이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잖아. CCTV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숨겨진 것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나 금방 다녀올게.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해. 준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혜진이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도 혜진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이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짜 처방전, 약물 과다 복용,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거실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구석을 찾아봤습니다. 검은 박스, 빨간 불빛. 준호는 중얼거리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위쪽에서 작은 검은 물체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뭐지?
손바닥 크기의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뒷면에는 아리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슬롯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설치한 거야?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준호는 카메라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넣고 파일들을 확인해 봤어요. 며칠치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나타났고 어머니와 혜진이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일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혜진이는 어머니에게 약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혜진이가 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약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뭐야 이게?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혜진이는 가방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건넨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간 사이에 재빨리 바꿔치기를 한 거였습니다. 준호는 계속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매번 어머니 몰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미친.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준호는 재빨리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카메라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왜 혼자 왔어? 어머니는? 혜진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준호에게는 이제 모든 게 가식으로 들렸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 그런데 혜진아,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 갑자기 왜 그래? 혜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카메라 말이야. 준호는 서랍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누가 설치한 거지?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영상 다 봤어. 내가 어머니 약 바꿔치기 하는 것도 가짜 약 주는 것도 다 찍혀 있더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혜진이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너 지금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혜진이는 흐느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뭐? 설명해봐. 준호는 혜진이 앞에 서서 다그쳤습니다. 혜진이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좋아, 말해줄게. 혜진이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유산은 제 몫이 없잖아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 집, 예금, 보험금까지 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부 당신이 상속받고 저는 아무것도 못 받죠.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준호는 경악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프게만 하려고 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점점 약해지시면 자연스럽게. 혜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시어머니 시중만 들었어요. 매일 안부 전화하고 약 챙겨드리고 반찬 만들어드리고. 그런데 뭘 받았어요?
고작 고맙다는 말뿐이에요. 그게 며느리가 해야 할 일 아니야?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며느리는 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해치려고 해도 되는 거야? 처음에는 정말 그냥 수면제만 조금씩 넣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고 하시니까 더 강한 걸로 바꾸고 더 많이 주고 혜진이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준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얼마나 좋은 며느리 연기를 잘했던 건지. 너 카메라는 왜 설치한 거야?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요. 시어머니가 혼자 약을 잘못 드셔서 사고가 났다고 하려고 했어요. 혜진이는 이제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오늘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네, 이번에는 진짜로 끝내려고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혜진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혜진이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피했습니다. 살인 미수 신고합니다. 증거도 있고 자백도 받았습니다. 혜진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이건 우리끼리 해결해요. 경찰까지 부를 필요 없잖아요.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이는 마지막까지 무언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결국 혜진이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말수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혜진이가 경찰서로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몸속에 쌓였던 독성 물질들이 빠져나가면서 어지럼증도 많이 나아졌고 가슴 두근거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회사 일도 뒤로 미루고 오직 어머니 간병에만 매달렸어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준호야, 너는 괜찮니?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말수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깊은 상심과 피로가 역력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건강해지시면 되죠.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준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도 몰랐던 일이잖니.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알 수 없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말순 할머님, 안녕하세요. 수사과 김영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말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어요. 김영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가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살인미수, 문서위조, 그리고 노인학대까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김영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과 약물 검사 결과가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형량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했구나.
할머님, 혜진 씨가 마지막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할머님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욕심이 생겨서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하더군요. 김영사는 말순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도 참 불쌍하네.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다니. 어머니, 그래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물론 혜진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야.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영사는 말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나도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어요. 돈도 더 벌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것들이 다 허상이더라고요. 말순은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으로 모셔갈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집이 내 터전이잖니. 말순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보다. 그럼 제가 매일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약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혜진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산이 뭐라고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니. 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진심 어린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그 아이는 몰랐나 보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맞아, 영숙아. 내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어. 말순은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호가 알아차서 큰일은 면했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영숙아. 나는 혜진이가 미워지지가 않아. 물론 한 일은 잘못됐지만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말순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죽을 때까지 미워했을 텐데. 미워봤자 뭐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말순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어요. 준호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3번씩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사람이 사는 게 참 어렵구나. 말순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이렇게 또 하루하루 버텨내면서 말이야. 그때 문득 혜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말순은 혜진이에 대한 미움 대신 연민을 느꼈어요. 혜진아, 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렴.
그리고 다시는 그런 나쁜 마음 품지 마라. 말수는 마음속으로 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말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무섭지 않았어요. CCTV는 치웠지만 준호가 설치해준 비상벨이 있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말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고마운 일이지.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 어린 가족의 마음이라는 진리와 함께 말이에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